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의 성적표와 정당들의 선거 전략을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민들이 직접 뽑은 강원도 국회의원이 8명입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영과 이광재, 송기현 후보가 최종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한기호와 이철규, 유상범과 이양수 후보 4명이 선출됐습니다. 나머지 한석은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강릉 권성동 의원 차지였습니다. 당시 결과는 3대 4대 1.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광재 의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로 내려놓은 자리를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차지했고, 앞서 권성동 의원도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현재 6대2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친 김에 내년 총선 전석 석권이 목표입니다. 이미 19대 때 당시 새누리당은 강원도 9성 모두를 차지한 전력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총력을 다짐합니다. 특히 강원도 국비 9조 원 시대와 5세 케이블카 실현이 국민의힘을 선택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당원 배가 운동으로 탄탄한 조직 운영에 힘쓸 것이며 일편도심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여 오로지 강원도민을 위한 강원도 맞춤형 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기대합니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선거가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며 지금까지 선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강원도민 10만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각 지역 도민들이 필요한 것과 민주당에 바라는 것을 설문조사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선거 정책에 반영한다면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려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조직 정비와 총선 후보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구도 60에 인물 30, 전략 1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선거제 개혁 등 여러 변수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들이 마련한 선거 전략이 승패의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원주 갑선거구는 리턴 매치 가능성이 점쳐지고 원주 을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현역 의원을 상대할 경쟁력 있는 인물 찾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원주갑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과 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재대결, 이른바 리턴 매치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화력 지원에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15%포인트 넘는 표차로 승리했던 박 의원을 삼선시장 출신 원창묵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제1공약이었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의 현 상황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원주에 정책연구원을 만들고 지역 내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주 을 선거구는 지키려는 민주당과 빼앗으려는 국민의힘의 전략 대결이 그 어느 선거구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송기현 의원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신인들이 일찍부터 공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3선 도의원으로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기홍,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선임된 최재민 도의원, 지난해 입당해 당협위원장까지 도전한 권희중 변호사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박동수 변호사, 전병선 전 시의원, 지난 당내 경선에 출마한 김대현 씨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후보들이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광재 전 의원과 지난 선거에 출마한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의 등판설이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지난 총선 기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4개 시군의 표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후보들의 복잡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가장 시급한 사안 중에 하나가 초등 돌봄 교실 문제인데요. 지난달 양구에서 저녁 돌봄을 첫 시행한 데 이어 춘천시와 원주시에서도 저녁 돌봄을 시작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말도 있는데 기초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어떤 협력 방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화천군청 옆에 대형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화천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을 중심으로 영유아 실내 놀이터와 스터디 카페도 운영됩니다. 학기 중에는 저녁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문을 엽니다. 신축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화천구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이 이곳에서 집약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화천군 돌봄 예산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 6억 5천만 원 정도. 돌봄 인력도 화천군에서 책임집니다.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학교 돌봄터 사업입니다. 한 군데 모여서 이제 통합적인 돌봄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부모들은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양구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작된 저녁 돌봄은 비봉초등학교에 이어 돌봄 수용률이 특히 낮은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춘천은 3개, 원주는 5개 교실로 아직 수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 밖 공간에서 지자체 주도로 운영하던 다함께 돌봄센터는 서원주처처럼 학교가 공간을 내어주는 협력 사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춘천시도 3개 꿈자람 나눔터에 이어 오는 7월 준공되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근하소양 도시재생센터에서 9월부터 돌봄교실 운영을 시작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주말 돌봄 교실을 춘천에서 학교 밖 위탁 형태로 첫 시범 운영합니다. 춘천관 내 주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장 초등학생 1, 2학년 학년을 대상으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2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협력에 나선 교육청과 지자체의 돌봄 정책이 전국 최저 수준의 돌봄 수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인구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영월 상동읍. 이곳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상동고는 학생이 3명밖에 남지 않아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동문들이 이 학교를 야구 전문 고등학교인 상동야구고로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라 갈 길이 멀지만 지역 소멸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해 인구 1000명선이 붕괴되고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영월 상동읍. 이곳에 하나 있는 고등학교에는 학생이 3명 남았습니다. 2년 연속 신입생을 받지 못해 이대로라면 내년엔 사실상 폐교 수순입니다. 고등학교는 학부 형님들이 또 타지로 보내고 싶어하고 너무 적은 데에서 친구가 없었으니까 친구들 많이 사귀는. 지난 2017년에도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했었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70년 추억이 서린 모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동문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상동 야구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야구 선수만이 아니라 심판이나 첨단 장비 운용 인력, 스포츠 트레이너 등 야구 산업 전반에 걸친 종사자를 양성하는 최초의 학교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선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을 지낸 양승호 고양 위너스 독립야구단장을 총감독으로 오는 6월까지 야구부를 창단해 폐교를 막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수도권 고등학생 야구 선수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선수를 데려와 무상으로 교육할 방침인데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해 전문 심판과 트레이너과 등을 신설하고 마찬가지로 전액 무상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15명, 내년에 15명, 그 후에도 계속 학생들의 전학을 받아서 학생들의 수를 점차 늘려나가 탄탄한 야구 고등학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마련인데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 폐광기금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현실인 상동읍과 상동고가 마지막 기회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했던 참가 단원 수도 협찬 금액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합창대회 준비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세계 합창대회가 오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강릉에서 열립니다. 국내 230팀과 해외 91팀, 모두 321팀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34개 나라, 7,622명이 참가합니다. 강릉시는 처음 이 대회를 기획하면서 400팀, 2만 5천 명 참가를 목표로 했지만 기대했던 숫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오스트리아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참가자가 가장 적은 대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팀별 인원이 다른 팀에 비해 3-4배 많은 중국 팀들의 참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중국 팀은 한 팀이 120명, 100명씩 이렇게 움직였던 팀들이 이번 저희 대회에 대해서는 그런 팀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비행기 이런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협찬금도 14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9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엔 21억 원가량의 강릉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강릉을 많이 알리고 저희가 행사를 사실 끝나고 나서 레거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56개의 합창 경연은 물론 강릉 아레나와 월화거리 등에서 열리는 30여 가지 일반 공연들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폐막식만큼은 예약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미리 일반 관람객 5천 명의 예약을 받은 뒤 현장에서 예약금을 강릉페이로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대회 개막까지 80여일이 남았고 여름 피서철에 열리는 만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세계 합창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부터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서민 생활 안정 대책과 특별자치도 홍보와 기념행사, 청소년 올림픽 등의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심의합니다. 또 도의회 재정 효율화 특위에서는 알페시아 매각과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는 이달 25일까지 15일 동안 진행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제5차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와 시군의 41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60건의 규정 위반 등을 적발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해 훈계 처분과 함께 기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강원연구원도 유사한 분야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다르게 공고해 채용하거나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법조타운 조성 사업 무산과 관련해 춘천지법과의 이른바 상석 싸움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춘천지검은 법조타운 조성 MOU를 맺은 이후 청사 예정부지의 높이가 최대 14m 차이 나는 급경사지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성토에 따른 공사 비용과 구조적 안정성 우려 등으로 예정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민 편의를 위한 춘천지검 신청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3,000리터 이상의 물을 실을 수 있는 헬기 한 대를 임차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이달 중 소방 임차 헬기 용역 계약을 맺고 10인승 이상의 3,000리터를 담수할 수 있는 임차 헬기 한 대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는 오는 2025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며 양양 119 항공대에 배치됩니다. 현재 소방본부는 1,000리터를 담수할 수 있는 헬기 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시군에 등록된 재가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장애인 거주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혈압, 심전도, 혈액검사 등 순환기 질환 외 13종을 검사합니다. 내일 화천군을 시작으로 17일 홍천, 18일 동해, 19일 철원에서 진행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지난해 844명, 올해는 7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24일까지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은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뒤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 농업 경영인 가운데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해 정책 자금과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류 평가와 현장 확인,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500명을 선발하는데 강원도에서는 평균 대여섯 명이 선발됩니다.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연리 0.5%로 최대 2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강원 동해안의 주요 수산물 어획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어획 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까지 오징어 어획량은 313톤으로 지난해 76% 수준에 불과했고 방어는 41%, 이면수어 72%, 붉은 대게도 77% 수준이었습니다. 청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종의 어획량이 평년과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 어업당국은 냉수대로 인해 어획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5일 한림대학교에서 제3회 춘천 벤처클럽 행사를 개최합니다. 춘천을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창업 관련 정보와 고민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 주제는 투자자의 날로 국내 대표 임팩트 투자자들을 초청해 패널 토크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행사 이후 참석자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춘천시가 마장천 인도교를 오늘 개통합니다. 인도교는 길이 106m의 아치교 형태로 중앙에는 북한강 전망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도시개발과 경작으로 오염된 마장천은 2021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사업 구간 가운데 인도교와 하류부 0.4km 구간 정비가 마무리됐고 상류부 수질 정화와 생태 저류지 설치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기존 농어촌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춘천시는 가구당 380만 원 내에서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장애 등급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개발한 지 3년밖에 안 된 원주시 캐릭터 꽁드리의 사용 중단 지침을 내렸던 원주시가 꽁드리를 폐지가 아닌 리뉴얼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원주시는 꽁드리 캐릭터를 면밀히 검토해 꿩의 특징을 보다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활용도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시청 전 부서에 꽁드리 사용 중단을 안내했고 의견 수렴과 소통 없이 내려진 조치에 내부적으로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전임 시정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강릉에서 2023 세계 믹스 더블 및 시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강릉 컬링센터와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1개 나라 60개 팀이 참가해 열전을 펼칠 예정이며 강릉 지역 동호인들로 구성된 강릉 소량 클럽 팀이 시니어 부문에 출전합니다. 컬링 믹스 더블 경기는 남녀 각 한 명씩 출전하는 혼성 경기를 의미하며 지난 2008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강릉고등학교가 올해 첫 전국 고교 야구 대회인 신세계 이마트배 결승에 올랐습니다. 강릉고는 지난 9일 준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장충고를 5대4로 누르고 오늘 오후 1시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서울 덕수고와 우승을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해 봉황대기와 전국체전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던 강릉고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고교야구 최강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각오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사흘 동안 양구 레포츠공원에서 2023 양구 곰취 축제가 열립니다. 양구의 대표적인 특산물 곰취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장민호와 혜진이 등 초대 가수들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곰취 푸드 체험과 곰취 떡 매치기 등 체험 행사와 가족 뮤지컬이 마련됩니다. 특히 어린이날에 맞춰 양구군은 드로잉 아트와 어린이 놀이기구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